그러면 이제 단계를 넘어가서 우리 한번 화폐 가치를 넘겨서 또 5,000원짜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커진다. 네, 5,000원. 자, 5,000원. 와. 자, 5,000원짜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율곡 2입니다. 네. 그렇죠? 율곡 2는 조선시대의 엄친아. 여러분도 혹시 뭐 국가 고시와 관련된 어려운 시험 어떤 거 보신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직접 본 거예요. 아, 임용고시 한번 본 적 저는 있어요? 임용고시. 임용고시 예. 봐줬겠네. 아, 그쵸. 고시라는 것이 사실 어렵잖아요. 행정고시, 뭐 사법고시, 임용고시, 사법고시. 근데 이러한 고시를 9번이나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달아서. 네, 연달아서. 아. 바로 율곡 2입니다. 이건 진짜 천재네. 그러니까 천재네요. 9번이나 1등을 했기 때문에 구도장원공이라고 불렀어요. 아. 9번이나 구도장원. 장원을 했다. 그래서 사실 그 율곡 2는요, 뭐 율곡 2식 학습법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어요. 경목요결이라는 초등학생들이나 이제 그 정도 10대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가끔씩 공무원 학생들한테 알려줘요. 내용이 너무 많이 뼈를 때립니다. 아, 이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네. 지금 공부해도 맞아요. 율곡이 공부법은 통한다. 네, 맞아요. 왜냐면 거기 보면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공부를 에헴. 하기보다는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공부해야지라고 하면 책상 정리를 이제 2시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니면 두세 개 빠져.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되게 공감이 돼요. 본인이 하려고 하는 공부를 하려는 목표를 잡고 한계를 파야 된다. 막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나 좀 뼈를 맞는 느낌이라. 진짜. 네. 이 선생님 티야? 진짜 티. 완전 티네요. 네. 이게 어느 정도로 티냐면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뭘까요? 성리학이란. 성리학.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이와 기로 나눈다. 이기론. 네, 이기론. 이론, 그쵸? 이론. 맞아요. 이는 불변의 것, 보편적인 것이고 기는 그때그때 변하는 특수한 것이에요. 근데 이를 중요시한 건 이황이지만 이황. 이는 기를 중요시했습니다. 기의 특수성, 그러니까 그때그때 현실에 맞춘 개혁을 중요시한 거죠. 그래서 개혁, 현실적인 인물이 바로 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천재이기 때문에 그럼 이의 그럼 태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 각자 혹시 태몽 있으신가요? 있죠. 제 태몽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어머님이 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네. 하천이 이제 막 불어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어떡하지 하는데 수백 마리 반짝이는 비늘의 물고기들이 네네. 물 위로 쫙 떠오르더니 네네. 다리를 만들어주더래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데, 햇볕을 대박. 반사해서 네. 눈이 너무 부셔서 바라보지를 못하겠다. 그게 태몽이었어요. 오, 은빛 물고기가 다리를 만들어줬다. 네. 거의 영웅 무슨 탄생 태몽인데요? 그 태몽 값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아, 하지만 외모가 네, 네, 아름다우십니다. 반짝반짝. 네, 회복하고 반짝반짝. 있습니다. 그럼 이의 태몽은 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해요. 네, 이의 태몽과 관련된 지역이 바로 이가 태어난 곳 저기 오죽헌의 몽룡실입니다. 몽룡실. 이몽룡실. 네, 그럼 몽룡실이니까 이의 태몽에는 어떤 동물이 나왔을까요? 용. 용. 아, 맞아요. 태몽의 몽, 용의 용. 근데 그냥 용도 아니고 검은 용이 금빛 목걸이, 금목걸이를 차고 동해바다에서 싹 뛰어올라서 흑염룡. 신사임당의 이불 속으로 이제 치마 속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 이제 완전한 용 죽음. 근데 그냥 용도 아니고 검은 용. 그리고 또 이는 블랙하고 좀 관련이 많나 봐요. 이 오죽헌이라는 곳이 까마귀 오자거든요. 이 검은 오죽헌. 대나무. 맞아요. 근데 이 대나무가 검은 대나무가 뾰족뾰족 나서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냥 대나무보다 검은 대나무는 신성한 대나무였다고 해요. 그래서 오죽헌이라고 합니다. 오죽헌. 이가 이렇게 똑똑할 수 있었던 건 신사임당과 또 관련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역시나 5,000원 화폐에는 신사임당의 그림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5,000원 화폐의 네? 신사임당이 있어요? 이거 초충도 아니에요? 아 맞아요. 뒷면에 있습니다. 앞면에는 이 몽룡실이 있고 뒤에 오죽헌을 상징하는 대나무가 5,000원 뒤에 있고요. 네. 그 뒷면으로 대나무. 가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충도가 있습니다. 이 초충도는 사실 원래 8폭의 화폭에 담은 그림인데요. 그 초충도의 8폭 중에서 수박과 여치 그리고 옆에는 맨데라미와 개구리입니다. 저는 그거 들었어요. 초충도 너무 잘 그려서 닭이 쪼아 먹은. 맞아. 아 맞아요. 네. 나비가 앉았다 이런 그림이 있죠. 네. 자, 근데 여러분 마지막은 이의 반전 매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가 이제 엄청 T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친하였던 완벽주의자 이에게도 질풍노도의 시기 있었습니다. 갑자기 친근감이 드네요. 여러분 혹시 가출 경험 있으신가요? 가출? 가출요. 네네. 가출은 저는 한번 해보셨어요? 네, 그 어느 정도? 아버지가 호통을 치셔가지고 한다고 문을 쾅 닫고 그 옥상으로 가가지고 네네. 옥상에서 한 3시간 정도 쪼그려 앉아 아, 있었거든요. 3시간 가출. 왜냐면 위에 나가 있으면 이제 내 찾으러 막 돌아다니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동향을 보다가 다시 쪼그리처럼 들어갔죠. 진짜. 3시간 만에 짧은 그가- 가출. 뭐 그럴 때 있죠. 자, 근데 이도 가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사임당 품을 떠나서요.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이도 질풍노도의 시가 있었던 거죠. 이가 1554년 19일 때 신사임당이 죽고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신사임당이 죽기 전에도 유언으로 남편 이원수에게 절대 재혼하지 말아라. 첩을 들이지 말아라.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이것만 약속해라 라고 했는데 신사임당 죽자마자 바로 첩을 들인 거예요. 야. 좀 열받죠. 이원수 같은 남편이었죠. 자, 그래가지고 율곡이가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가가지고 금강산 절에 승려가 돼요. 와 정말요? 이게 이때가 몇 살쯤? 19살. 19살 때. 야. 근데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서는 사실 성리학의 국가였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잖아요. 불효가 엄청난 죄였고 거기다 두 번째 승려로 활동했다라는 게 사실 이의 평생의 흠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반대파에서 또 승려로 활동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디스하는 공격을. 하나의 이제 오점으로 남았죠.